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CS 인베스트입니다. 2016년 4월 25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월요일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주말 어떻게 지금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아침은 누구나 힘든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뭐 즐거운 나들이도 많이 다녀오셨겠는데 월요일은 그만큼 나들이도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충전도 많이 하셨을 거고 하셨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좀 더 활기차게 월요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침 시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글로벌 이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1일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부진 그리고 국제유가의 하락, 그다음에 제조업 지표의 부진 영향으로 소폭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계속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제조업 지수는 조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1.6% 하락하면서 크게 악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적인 요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투자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조정 흐름을 나타냈었던 그러한 국제유가였고요. WTI는 2.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기존의 양적 완화 규모가 월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 확대됐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유럽 증시가 투심을 개선시켰던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제 금요일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금요일 증시를 살펴보시면은 외국인이 1,500억 원 정도 순매수세를 나타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1,800억 원 매도량을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혼조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신 그리고 금융투자 쪽으로 해서 펀드 환매 물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지수의 상승 모멘텀을 둔화시켰던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전과 같이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렸었던 그러한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은 한 발 물러서서 보수적인 이제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혼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밸류에이션 부담,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동안 상승했었던 그런 부담감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고요. 실적 발표에 따른 이제 투심이 위축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졌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 흐름을 나타내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원 달러 환율이 이제 10원 급등을 하면서 워낙 약세의 흐름을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이제 국제유가가 2% 하락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심이 경계심을 나타내면서 조정 흐름을 나타냈었던 그러한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코스피 지수를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는 2015.49포인트, 2000포인트 이제 위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0.33%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 캔드 차트를 보시면은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상단에서 지속적으로 박스권 형성을 하면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200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면서 2000포인트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관들의 차익 물량들이 투심을 그 2000포인트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그러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그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이런 펀드 환매 물량들의 수급 변화에 주목하시면서 흐름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투심을 중심으로 이제 단기 차익 물량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런 외국인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굉장히 혼조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이제 코스피 1분 차트를 보시면은 보합권 이하에서 보합권 하단부에서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횡보 흐름을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지수를 크게 끌어내리지는 못했고요. 그에 반해서 크게 올리지도 못했었던 하단부에서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은행 업종이 소폭 강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수를 제한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운수장비 쪽으로도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정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LG화학도 이제 목요일날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KTNG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확대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4% 이상 목요일 금요일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비상 경영 체제 돌입 그리고 인력을 전체적으로 3천 명 이상 감축을 한다는 그런 발표 때문에 소폭 하락을 했지만 장 막판에 많이 반등을 나왔었던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조선 업종으로 계속적으로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제 자산 매각, 선택과 집중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만큼 이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주가 어느 정도 받쳐줄 수가 있는지가 실적 개선에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은영 전 회장 일가가 0.39%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 때문에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7% 이상 하락을 했었고요. 지켈은 이제 1.11% 상승을 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기획 프랑스 광고업체 퍼블리시 제일기획을 인수 공식화 선언을 하면서 4%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공식을 인수를 공식화했는데 이런 공식 인수까지 그동안 이제 걸림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제 인수가 계속적으로 호재로 작용할지 아니면은 어느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끝날지는 계속적으로 두고 봐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은 코스닥 7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한 이후에 상단 부근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수급 주체를 보시면은 특별히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수급의 주체는 없습니다. 개인만이 강하게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외국인이 이제 매도 물량을 내놓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기관에서는 관망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업종도 없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일시적인 조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셀트리온, 카카오, 동서, 코데지 컴바인 전체적으로 조정 흐름을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업종으로 약세를 나타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로엔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6% 이상 상승을 마감을 했었고요. 이런 이제 음원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도 실적 성장 기대감 때문에 로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소폭 끌어올렸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가장 관심적으로 이제 봤었던 그런 업종이 전기차 관련 업종이었는데요. 테슬라 부품 공급 소식 때문에 옆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수 AMS 그리고 화신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테슬라 모델 3의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금요일의 코스닥 종목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블루콤 같은 경우에는 제품 믹스 개선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 쪽으로 집중한다는 소식 때문에 9%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블루투스 헤드셋이죠.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블루콤이 되겠는데 주력 이제 매출처가 이제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실적 부진이 아무래도 블루콤의 실적 악화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제품 다변화 그리고 애플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9% 이상 상승을 했었던 그런 블루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켓 모바일은 이제 EMC 펭귄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로 이제 중국 필러 시장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2.99%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로에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6%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MG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바이오 규제 개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육성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1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금요일 미국 증시 종합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00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18,000포인트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 그 목요일에 대비해서는 0.1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형 IT 업종으로 실적 부진 우려 때문에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실적 부진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심을 위축시켰던 그러한 나스닥의 흐름이었고요.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기대 못 미친 경기 지표 그리고 IT 기업들의 실적 부진 영향 때문에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4월 제조업 PMI 지수 잠정치는 이제 50.8로 전달에 비해서 소폭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 잠정치 PMI 지수가 50 이상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확장세 그리고 50 이하는 경기 위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50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경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 같은 경우는 58 정도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점차 조정 그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제조업 지수가 이제 부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이 외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금융 시장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BOJ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이제 대출금리 대충 프로그램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2% 폭락을 하면서 엔화 강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국제 유가는 이제 미국의 휘발유 소비 증가로 인해 가지고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산유국들이 이런 산유량을 지금 동결을 하자고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소비 증가 그리고 휘발유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유량이 그리고 미국의 휘발유 재고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했었던 그런 국제 유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브랜드 비롯해가지고 전반적인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조사하라는 그 미국의 법무부의 요구를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요. 이런 영향 때문에 유럽 증시가 소폭 하락을 했었던 그러한 유럽 증시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아침 시황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시장, 금일 시장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변수의 경계심이 굉장히 많이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심 때문에 차익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증시를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FOMC죠. 26일, 27일 FOMC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FOMC 결과가 28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8일 새벽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 26일, 27일 FOMC 회의 그리고 1분기 GDP 발표가 28일에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2015년 결산 실적 마감이 4월 31일에 마감이 되는데 이런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 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순매수라든지 이런 매수량을 늘리기보다는 이제 경계심을 강하게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에 따른 차익 물량들 때문에 국내 증시 2,000포인트 지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 속에 유의를 하시면서 시장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차익 물량들에 반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비차익 쪽으로 이제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수가 있는지가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순환매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업종으로 그리고 철강 업종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를 이제 방어를 하는 하락을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런 자금의 순환매 흐름이 이제 대형주 중심에서 이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이제 중소형주로 자금 이동이 계속적으로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이제 종목을 살펴보시기보다는 이제는 중소형주를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할 때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단기 박스권에서 변동성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익 물량들에 계속적으로 유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유의를 하시면서 금일 시장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 유의하시면서 오늘 시장도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시면은 뭐 코스피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유의를 하시면서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16년 4월 25일 아침 시황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항상 그대를 보고파 하는데 맘처럼 가까울 수 없어.